특성, 누가 들어도 나에게도 해당되는 얘기다. 이렇게 들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본사는 공감을 얻고. 또 마지막에는 주제가 뻔히 드러나 보이지 않고 그 소설 전체 속에 잘 스며들어 있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게 만들어준 문학적 형상화가 잘 된 작품, 네, 그런 걸 뜻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답은 아닌데 저는 어떻게 읽었냐면 일종의 알레고리가 아닌가. 알레고리라는 말이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뭐 쉬운 예를 들면 반지의 제왕이라는 게 그 뭘 의미하려고 썼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앞으로 일어날 3차 대전을 예상해서 그런 일이 있는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걸 그렇게 쓴 게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걸 이제 알레고리라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근데 본인은, 작가는 나는 그런 생각 전혀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고, 이런 작품이 나와 이렇게 탄생이 되면 거기를 어떻게 읽고 해석하냐는 독자의 몫이죠. 이제 알레, 좀 뭐, 어, 그 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노르랑 바르트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 해석은 이제 독자의 몫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 참고함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일어나지 않은 3차, 뭐, 대전과 같은 이거 어떤 원자 폭탄이 떨어지든지, 뭐, 해성이 와서 부닥치든지, 아니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원전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은 실제 그런 일이 있었고, 뭐, 러시아 체르노빌도 그런 게 있었고, 중국 같은 곳은 이제 서해바다, 우리 말로 서해바다, 그들은 동해바다 그쪽으로 뭐 수십 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기술이 떨어져요, 중국은. 그러다 보니까 몇 개가 터질지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만 터져도 이제 우리가 말하는 황금의 서해바다는 다 죽은 바다가 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 우리는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수인, 예, 그런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이제 겉보기에는 멀쩡하고 자유로워 하지만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나 확실히 죽기는 죽을 거예요. 개인이 죽든 아니면 뭐 원자폭탄이 떨어지든 뭐 무슨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든 죽음이라고 하는 게 예고되어 있는 시간이 사형 선고를 받아 놓은 사람과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우리는 모두가 살아가고 있다. 또 정해진 공간에서.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크게 보면 에, 감옥살이 하는 사람, 사형 선고 받고 감옥살이 하는 사람과 똑같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여러 가지 복선이 있는데요. 이제 실제로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났다고 쳤을 때 여기 보면 뭐 두 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터졌는데 우리나라는 두 개가 아니라 16개인가 뭐 있죠. 굉장히 많죠. 여러분이 다 터져버리면 뭐 이런 일보다 더 비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럼 내일이 될 수 있고 다음 달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본이 꽤 발전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소가 터졌다고 하는 건 기술력만 좋다고 해서 그걸 뭐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꼭 원자력 발전소가 아니라도 어떠한 이런 그 인간이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쳤다고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랬을 때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북한으로 갈 수 있어요. 북한이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없으니까 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뭐 원자력 발전소 지으려고 하다가 이제 못 졌다 그러는데 하여튼 없어요. 그러니까 방사능 낙진이 에, 어느 부분에는 뭐 이런 대관령 같은 거 높은 산이 있고 근데 그 뒤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북한은까지는 안 갔다고 해요. 일부 뭐 휴전선 그쪽을 갔는지 모르지만 그 북쪽으로 가면 이제 안 갔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휴전선이고 뭐 다 필요 없다. 그냥 밀고 넘어가지.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가다가 뭐 지뢰를 받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건 일부 그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고 여기 있으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를 북한으로 청정적으로 막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또 하나는
다른 나라로 이제 어, 가는 거죠. 난민이 돼가지고. 그래, 유엔이 주도하에 3,500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5,500만 명쯤 되는데, 3분의 2 이상의 사람들이 이미 난민이 돼서 여러 나라로 이제 흩어져 갔고, 외국에서도 다 받아줘서 가게 됐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죽는 거죠. 이미, 뭐, 그 반경 그 400km. 그러니까 400km면 천리거든요, 천리. 천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서 죽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죽었고, 그 죽은 사람들은 또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죠. 북한 아니면 다른 나라 아니면 죽음의 세계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는 과정에 한 군데 한 곳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외국 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소설가가 이제 뒤늦게 알고 내려와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자기도 이제 북한으로 가기는 싫고, 이제 죽진 않고 살아있고, 죽음의 세계로 가고는 싶지 않고, 자살하면 갈 수 있겠지만, 안 가고, 외국에 가고 싶어요. 근데 이제 외국 가려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대형 면허증이 있느냐, 뭐, 심지어는 뭐, 병아리 감별사, 암수를 구별하는 그런 것도 있느냐, 뭐가 있느냐, 뭐가 잘하냐, 그런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받아주는 나라에서 필요한 요구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 유엔에서 파견된 심판관이 먼저 예비 심판을 하고 보냈다고 해서 그 나라에서 다 받아주는 거 아니거든요. 거기 퇴짜 맞을 수도 있으니까. 진짜 심판은 그 나라에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게 뭐가 생각의 차이가 있냐면 이 프랑스에 가고 싶은 사람은 한국어로 거기 가서도 이제 소설을 쓰고 싶은데 프랑스에 받아달라는 얘기고 프랑스에서는 그런 사람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미 뭐 800명이나 오버된 상태인데 당신한테는 왜 받겠느냐.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렇게 가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도와달라.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소설을 찾아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알고 보면 이 사람이 그 나라 가서도 뭘 시키면 열심히 그 일을 해내는 노동력이 있는가를 본 거죠. 그게 있으면 그 나라를 받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받아주겠다고 하는 허가를 받긴 했는데 소설가로서 받아준 게 아니라 그 소설 쓴 걸 가져오라고 했더니 그 시멘트를 막 파대가지고 그래서 그 소설 찾으려고 성실하게 일을 하더라. 그리고 시킨 일을 잘 해내는 노동력이 있다는 걸 보고 받아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이제 우리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하나의 예를 들은 건데, 예를 들어서, 어, 북한을 간다고 그랬을 때는 그냥 받아주겠냐, 이 말이에요. 뭔가 북한의 김정일 세습 체계를 인정하는 그런 것에 내가 복종하겠다. 또 공산주의를 비난하지 않고 거기에 성실하게 임해서 그 체제에 따라 살겠다. 뭐 그런 것을 심판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받아죠. 만약에 북한을 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 프랑스나 딴 나라 가고 싶은 사람처럼 북한에서 파견된 사람이나 또는 뭐 유엔에서 파견된 사람들 중에서 자 북한으로 가고 싶은 사람 이리 모이세요. 그러면서 예비 심사를 했을 거예요. 나는 뭐 김일성, 김정일 건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사람 못 가는 거죠. 여기서. 나는 공산주의는 정말 정말 싫어. 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여기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을 거예요. 적어도 재산이 있다든지 뭐 사상적으로 검증이 된다든지 뭔가 이런 정도의 어떤 북한에서 요구하는 그것이 맞아 떨어질 때 여기서 이제 그 심판인 거 아니에요. 그럼 당신 가도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가는데 그럼 그냥 뭐 휴전선을 막 넘어서 막 간다고 하지만 북한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때 군인 갖고 딱 막지?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최종적으로 심판해서 말 안 듣고 막 이 뭔가 경계선을 넘어서 가겠다면 총으로 쏴 죽이겠죠. 그러면서 안 받아준다는 거지. 최종 심판은 거기서 내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이제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죽음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세계거든요. 거기를 가는데도 거기 가기 위한 심판관이 여기서 있고, 그 다음 거기 가서 우리 심판을 얘기하잖아요. 심판 받을 거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목사 같은 사람이 이제 그걸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 심판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건 정해지고 죽은 다음 심판이 있다. 그건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 심판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 저도 강조하고 목사님들 강조하지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를 돕지 않은 자는 반드시 지옥 간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 그걸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준비해 가서 여기서는 예비 타당 성 조사를 하고 심판을 한 다음에 죽은 다음에 실제로 심판을 가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 천국 가는 건 거기서 최종 심판을 받아서 거기 심판관인 예수님이 또 천국 가라고 해야만 들어가는 거지. 그냥 여기서 난 천국 갈 거야.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안 다니면서 아이고 천국 있다면 나 같은 사람 가야지. 나는 뭐 천국 이미 예약해놨어. 그럼 오만 방자한 사람 몇색은 안 되는 거지. 그럴 때 이제 이 소설가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죽은 다음의 세계에 그 천국에 가려면요. 거기서 요구하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뭐 상급도 받고 뭐 이렇게 하려면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가려고 안 하고 이 사람이 사는 동안에 천국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려고 안 하고 뭔가 이상해서 뭐, 아, 난 대통령을 해야지. 난 대학 교수가 돼야지. 박사가 돼야지. 부자가 돼야지. 유명한 연예인 돼야지. 이런 방법으로 천국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얘기거든. 중요한 건 예비 심판관인 또 다른 좀 그런 얘기할 거 없고 거기도 뭐가 있겠지만 우리 목사 같은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예비 심판관이나 마찬가지예요. 한번 죽는 건 정해져 있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심판받을 내용은 주로 이런 것이 있다. 특히 뭐 달란트 같은 심판. 하나님이 주신 남다른 달란트가 있으면 그걸 찾아가지고 모두가 돈벌이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스페셜한 자기의 나름대로의 탤런트를 활용해서 그걸 갖고 하나님 나라나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서 선한 그런 사업을 해라, 일을 해라. 그것도 심판거리가 된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가르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 이 사람은 죽을 때, 아, 천국 간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그것도 이제 예비 심판이지. 유엔에서 나온 사람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된 관원이나 마찬가지니까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나라 들어갈 때 프랑스는 프랑스의 외교부에서 이 난민을 최종 심사할 거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 갔다고 다 가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도 막 보트 타고 오잖아요. 난민들이. 돌려보내거든. 다 받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가려고 뭐 준비해서 왔지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예수님이 심판장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많이 병도 고치고 했는데 아니 나는 너 몰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이 사람은 프랑스에서 요구하는 내용과는 관계없이 소설을 쓰겠다는 게 우리나라 말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거 갖고는 다 그런 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우리는 이미 이런 종말적인 삶 속에 살고 있는 거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뭐 개인이 뭐 죽든지 아니면 뭐 우주가 종말하든지 이런 형태로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아놓고 사는 거거든요. 킬케어식으로 말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 태어날 때부터 죽어가는 거거든요. 100년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아기 때 죽는 사람도 있는데 죽음이라는 게 이미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이 감옥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택할 길이 세 가지밖에 없다. 그 맞잖아요. 딴 데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 한 가지 길 외국 가는 걸 사례로 설명하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 나라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요구 조건은 맞출 생각 안 하고 후둑부둑 자기는 소설을 써서 가겠다는 거, 프랑스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북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북한은 살겠다. 누가 받아줘요? 예비 타당 조사에서 예비 심판관들. 당신 안 된다. 가봤자 총 맞아 죽어. 이런 얘기거든요. 죽은 다음에 세상. 이건 하나의 가정으로 남겨놓은 거, 해석의 가능성은. 거기 다 가잖아요. 갈 때, 거기서 요구하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도 안 해.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려면 거기서 받아주는 요구 조건을 잘 들어야지. 예수를 믿어야죠. 죄를 회개해야죠. 죄가 홀이라도 있으면 안 되지. 그런 다음에 평소에 살면서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를 돌봐야죠. 내가 목사였는데, 사모였는데, 뭐 내가 장로였는데. 아, 내가 너를 몰라.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는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심판관 앞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오케이 해야 천국 들어가는 게 누구 마음대로 들어가. 근데 그걸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이미 종말은 다 예비되어 있고 죽는다는 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안 죽는 사람 없으니까. 그 우리 모든 알고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그날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부자가 됐든 가난한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고 미래에 내가 가야 될 죽음 다음의 세상에서 나를 천국으로 들여놓을 때 뭘 요구하는지를 맞춰서 그걸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내가 소설 잘 쓰면 가겠지. 내가 뭐 세계 제일 1등 부자 되면 가겠지. 안 된다고. 대통령 되면 가나? 전 세계를 지배하는 큰 제국을 이루면 되겠지.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지 소설가 얘기뿐 아니고 그런 면도 없잖아. 있죠. 황석영도 보면 자기 소설가니까 뭐 이 소설을 보면서 소설가 운명이 참 비참하다, 울컥했다는데 그건 그 사람 입장에서 보는 거고 그 정도의 소설이면 이게 그만큼 큰 가치는 없는 소설가의 비참함, 자기 현실을 얘기하는 그 넋두리에 불과한 소설인데 이걸 알레고리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특히 목회자들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아주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너는 지금 이 가고 싶은 나라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된 삶을 사느냐? 아니면 네 방식대로 그걸 가려고 하냐? 프랑스를 가겠다. 소설 쓰고 갈 수 있나요? 프랑스 요구하는 것은 그 나라 노동력이 부족하잖아요. 요즘에 부자 나라들, 우리나라도 그런데. 뭘 맡기면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있으면 갈 수 있거든. 그게 합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어떤 사람 뭐 바둑도 잘 두고 뭐 운동도 잘하고 뭐또 잘한다는데 그림도 잘 그리고 아니 그거 잘한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교인들도 그걸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론 취미 생활도 좋고 다 있는데 그것 갖고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 점을 명확하게 알고 살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는 이미 형태는 다르지만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언도받은 그런 수인,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이다. 오늘 얘기하면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딴 얘기처럼 얘기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알레고리를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뛰어난 작가인 것 같아요. 이런 종류, 이 정도의 소설을 쓴 사람이 그동안 쭉 보면은 좀 굉장히 소품적이잖아요. 소품적인데, 굉장히 규모가 큰 메시지를 담고 있으면서도 그걸 읽어내기 굉장히 어렵게 잘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훌륭한 작가다. 그런 생각이 들고,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게 오는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박사.